해봤습니다. 소리 적당하세요? 지금 헤드셋이 아니라서 잘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는 암호학의 개요부터 설명한 후에 대칭 암호 방식과 비대칭 암호 방식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학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암호학의 시작을 알아보면요. 일단 암호는 평면을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으로 변형. 다행이다. 이거 노트북이 샀는데 해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PC방을 갔어야 하나봐요. 일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쓰기는 너무 좋아서. 일단 최초의 취한 암호는 줄리우스 시저가 사용한 시저 암호인데요. 이는 가장 단순한 치환, 그러니까 우측으로 웬만큼 이동시켜서 그 위치에 대응하는 다른 문자를 치환해서 암호하는 방식인데요. 얘는 단순하면서 제일 고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2차 세계대전 전쟁, 그러니까 전쟁 당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이 많았는데요. 이때 암호 설계와 해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서 연구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컴퓨터도 생겨났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전의 암호학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해 발전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인터넷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스니핑은 너무나 이제 보편적인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트래픽을 항상 볼 수 있다는 위협이 있고요. 이때 같은 주요 정보를 암호하지 않은 평문으로 보내게 되면은 공격자는 너무 쉽게 주요 정보를 훔쳐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암호화의 안정성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산적 안정성과 무조건 잠시만요. 무조건적 안정성이고요. 일단 이제 계산적 안정성은 암호 시스템을 공격할 때 필요한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공격하기가 무리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안정성은 이제 무한한 계산 능력 있는 컴퓨터라고 해도 공격할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안정한 경우인데, 이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칭키 암호 방식이 원타임 패드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키 암호 방식에서
좀 전에 그 계산적 안정성을 그 안정성에 해당하는 게 RSA 알고리즘인데요. 이는 결국 무조건적으로 안정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키 암호 방식의 원타임 패드가 공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안정합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도 좀 취약점이 있는데 이제 바로 다음에서 설명하자면요. 대칭 암호 방식은 이제 암호화와 포커화의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데요. 그 비대칭 암호 방식보다는 포커화는 암호화 속도가 빠른데 이 키 분배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만 사용하기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대칭키 암호 방식인 원타임 패드가 이 절대적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래 대칭키 암호 방식에는 여러 가지 암호 방식이 많은데요. 근데 원래 이게 대표적인 암호 방식은 아닌데 이게 제일 절대적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이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원타임 패드라는 것은 이 패드라는 의미의 데이터 블록을 이용하는 암호화 시스템인데 이 인코딩할 평면의 길이 이상이어야 되고 패드 안에 있는 데이터는 그 막 확실히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두고 그 암호화를 합니다. 또 이제 이런 가정하에 두 개의 동일한 패드를 만들고 송신자는 이제 평문 메시지를 각 비트와 그 패드의 각 비트와 XOR 연산을 해서 이제 암호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패드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패드를 이제 수신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복호화 작업을 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깨트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패드를 전송하는 과정에 보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다른 암호 방식과 혼합하여 사용하면은 좀 더 좋은 방식의 암호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대칭키 암호 방식인데요. 이 비대칭키 암호화는 이제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데 공개 키는 외부로 공개되고요. 개인 키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개인이 가지는 키입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는 이제 개인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상에 분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수신자가 이제 통신자로부터 제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고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이제 걔가 공개 키를 만들어서 공개 통신자에게 전송하고요. 그 다음, 이제 송신자가 저한테서 받은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저한테 그 암호화 문을 보내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키로 복화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때 공개 키는 이제 누가 받더라도 복화에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평문으로 전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암호 방식이 RSA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대칭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RSA 보안성은 이제 매우 큰 수의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P와 Q, 소수인 P와 Q를 선택하고 이 두 수를 곱한 N을 구하는 것이고, N을 이용해서 P와 Q를 구하는 건 어렵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원래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만, 네네. 곱하기는 쉽지만 소인수 분해는 어렵다. 이용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해서요.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이 시계를 이용해서 그 공개 키는 파이 예, 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부터 설명하면요. 보일러 파이 함수란 이제 1부터 이 n-1 숫자 중에서 n과 서로서인 개수 숫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일단 파이 n과 서로서인 공개 키를 임의로 정하고 나서 이제 이를 이용해서 키를 구하면은 이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평문에 이제 공개 키를 곱하면 2를 제곱하고 이제 모듈러 파이 n을 하게 되면은 암호문 C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암호문 C를 이제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이제 수신자는 아까 그 개인 키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전달받은 암호문 M을 다시 개인 키로 똑같은 방식으로 제곱을 한 후에 모듈러 파이 n을 하면은 평문 C가 나온 과정입니다. 이게 예제가 있어야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